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다시 두드리는 모습인데, 생각보다 빨리 이런 하락을 극복한 것은 역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해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5%입니다. 이런 수치는 제 기억으로 2008년 그때 5%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13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5%가 나왔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샀고 워낙 강세가 되고 이런 어떤 외부 환경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좀 사라졌다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여기서 치고 나가는 것보다는 한참을 더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딱히 올라도 뭔가 반갑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제 마음이 아니라 시장이 가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거기에 기준을 잡고 좋다 나쁘다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요 시장이 지금 1월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거 도파하면 짧은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게 될지, 이게 이제 이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쨌든 5대 신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테마를 형성하는 것은 정부만 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예산이 거의 500조입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300조가 안 되는데 정부 500조에다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는 기업을 아주 크게 키워줄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 안에서 거의 신에 필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5대 신약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앞으로 의약품 업종이 조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의약품 업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품 중에서 실제로 실적을 낸 회사가 거의 없고, 뭐 아주 드물게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싸게 산다는 이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그럼 5대 신약 하면서 정부발 어떤 테마가 의약품, 제약 바이오로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의약품 업종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같이 모르겠고 그냥 시세만 잘 타면 거기에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집에 도착을 하니까 1시 반이어가지고, 새벽 1시 반이어서 도저히 이게 녹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뭐 그때 해서 한 3시에 올려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가 단기 고점 돌파해서 짧게나마 랠리를 하게 되면 코스닥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도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코스닥 지수가 오르려면 코스닥 대형주가 올라야 되니까 결국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오르지만 뭔가 영양가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래도 내리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도 오르는 게 너무 지금 급하게 올라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 그게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뭐 오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은 탐탁치가 않은데, 유소홀딩스 오늘 종가에 급변해가지고 투자 경고가 떴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종가에 갑자기 큰 변동이 나와가지고 오늘 8.54로 마감을 했고,
보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허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끝까지 그냥 매수가 남아있어서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유수 홀딩스를 갖고 있는 오늘 주문을 넣었던 사람 중에서 그 주문량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이제 경고가 갑니다. 전화 가가지고 고객님 종가에 이렇게 주가 변동 크게 주시면 안 됩니다. 거래소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 내 돈 중 내가 마음대로 사는데 뭐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이게 뭐 장중에 사셔야지 이렇게 종가에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 올리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아무튼 뭐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선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거 하나. 근데 제가 오늘 600주를 팔았는데 종가에 팔 걸 그랬습니다. 예. 그런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얘기 나왔으니까 차트를 보면 특별히 반등할 자리는 없는데 반등을 했습니다. 되게 인위적인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위적인 게 어떤 작전 세력이나 뭐 큰 어떤 자금력이 있는 쪽에서 힘있게 올린 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주문 실수를 한 것 같다. 예.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큰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뭐 상단을 확인하는 정도일 거니까 기대할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영신금속은 뭐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늘었으니까 그건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온컴포텍 이온컴포텍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제가 팔았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팔았다 다시 샀습니다. 단가가 거의 달라진 건 없을 텐데 제가 요거 체결 오늘 7,500원에 600주 팔아가지고 최악입니다. 진짜 8,100원을 팔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런 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이온컴포텍은 요 가격대에 샀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온컴포텍 매도했습니다. 제가 매도하고 다시 샀습니다. 왜? 근데 이걸 굳이 제가 이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건데 오늘 그냥 예를 들어서 5,000주 안 팔았고 오늘 조금 1840수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한 점 의욕도 없이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 어제는 짜증나서 팔았고 오늘 보니까 뭔가 또 뭔가 좀 될 것 같은 그냥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종일관 이건 그냥 느낌입니다. 안 빠진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 이상하다. 잘 버틴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법 거래량 실어서 올라가고 양음량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게 죽는다? 뭔가 이상한데. 근데 짜증이 나서 팔았다가 또 판 거 안 팔았다고 할 수 있는 가격까지 주니까 그럼 안 팔았다 생각하고 사본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갈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대로 가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제가 이온컴포텍은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처럼 기업 분석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만 갖고 해보는 겁니다. 주가 흐름 갖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어쨌든 짜증이 나서 팔았다가 안 팔았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가격까지 와서 그렇게 해서 다시 편입을 하고 뭐 하는 김에 조금 더 사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대응이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대응이 뭐가 장점이냐? 심리를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고 날아가면 할 수 없는 건데 팔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안 팔았다 생각하고 원래 단가, 원단가에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짜증나 했던 그 심리가 싹
청소가 되면서 이때부터 심리가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다고 뭐 단파동에 다 대응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끊어가고 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하면 문제인데, NHN박스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인터로조는 이걸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인터로조에 대해서 보면 걸그룹, 있지, 렌즈, 인터로조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 뭐 이런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이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로조가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를 벌렸다. 영업이익도 크게 늘고 매출은 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늘고, 그리고 올해 추정으로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훨씬 나을 거고. 그럼 매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나느냐? 어쨌든 뭐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2019년 말에 3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다 최근 다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OEM으로 납품을 하는 길을 찾아냈다, 이렇게 되는데, 이 OEM은 영업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찍어서 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 전체 제품을 OEM으로 하면 주문자가 바뀔 경우에 큰일 나는 거지만, 이걸 기반으로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를 해놓고 추가로 이제 자기 브랜드로 영업을 한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거고, 그런 부분도 해 나가고 있고,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매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국내 1위 회사고, 특허도 있고, 뭐 매년 이상 100억 원 이상 설비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평택에 상공장 준공 완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가 시장에서 약간 좀 영향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터로조에 대한 거, 갑자기 이런 뉴스가 왜 뜬금없이 터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인터로조가 8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8,350원이고 자사주 29만 9,823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돈을 끌었습니다.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 입장에서는 85억을 가지고 찍었는데 이자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럼 왜? 이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를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인터로조에 대해서 뭔가 좋은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상승세가 이제 초입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봉에서 급등이고 주봉에서도 급등 패턴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좋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투자를 해서 증명을 해 보인 거고, 뭐 많지는 않지만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1,000만 원 벌면 제가 반드시 응징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없을 것 같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 피아노스를 먹고 나서 성욕이 증가하고 광고가 다 성욕 이런 안타깝습니다.
일단 제가 뭘 판다 그러면 조금 요 싫어요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매일매일 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시장이 수익을 준다. 이걸 모르면 내가 잘나서 수익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와, 수익 난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앞으로 방향을 못 잡게 됩니다. 네, 예. 아, 유진투자증권이면 유안타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아주 몇 년 전에 유진인가?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제가 무슨 명성 같은 게 있겠습니까? 예. 예, 마인드가 변한 건 어쨌든 제 영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투자에 대한 수익은 시장이 준 겁니다. 주식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빚을 안 내는데,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 요건 굉장히 지양을 해야 되는 게,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는 있는데, 요게 결국은 큰 손실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1,000,000원 가지고, 1,000,000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운 좋게 성과를 내서 1억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또 1억을 안 쓸 것 같습니까? 무조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풀로 대출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 보통 한 3배 정도, 신용이 한 2배, 3배 정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1억인데 한 4억치를 사게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25%만 얻어맞아도 투자금 다 날아갑니다. 근데 투자금 마이너스 99%는 사실 일부러 걸리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런 정도는 흔합니다. 이 정도 손실은. 그래서 비투를 하게 되면 빚에 의해서 반드시 망하게 되니까, 요거 뭐 주식을 풀로 보유하시는 거야 모르겠는데,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거, 예탁증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게 주식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뭐 공모주라든지 이런 청약하는 데 간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뭐 신용을 써가지고 한 2배, 3배 이렇게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언젠가는 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전 매매에 대해서는 이 앞에 어떤 매매를 한 게 지금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는 내가 팔았더니 올라갔다. 다음에는 안 팔아야지. 그럼 내려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독립적으로 각 매매를 두고, 저번에 안 팔았는데 팔고 나서 후회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명전기. 예, 세명전기. 저는 뭐 골프장, 그 동네 파3 가도 괜찮으니까, 예,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어쨌든,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또, 이게, 이분의 어떤 마음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한국의 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말이 실제보다 앞섭니다. 요 실제라는 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이 재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실제가 아니라. 말이 이 실제보다 앞서기 때문에 야, 내가 다음에 밥 살게? 그럼 뭔가를 해준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재밌게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오간 건 없는데. 예, 그래서 나중에 뭔가 저한테 뭐 실망하거나 감정이 상한 일이 생겼을 때 요렇게 내가 사우스 캠프 초대하고 싶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와, 저 사람이 이제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일이 만약에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실망스럽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초대를 한 것도 아니고 초대하고 싶네요 말만 갖고 뭔가를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그런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마음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유독 한국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당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유교적인 잔재가 굉장히 크고 말이 실제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뭔가 자산을 늘려가는 것은 굉장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꽃과 같은 건데 유교적인 가치로 뭐 돈을 쫓는 천민이 어쩌고 천하고 천박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전노고 이게 이제 아주 잘못된 거고, 그리고 말이 실제보다 앞서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할 거다 여기에는 주가가 확 반응하다가 실제로 뭐가 나왔으면 그땐 재미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앞서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뚜렷한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고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그게 보이고 거기서 냉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평가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산가치, 실적가치 이 두 가지입니다. 자산가치, 실적가치, 자산은 1배, 실적은 10배. 이거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으면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스코는 정부 입김이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의 변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포스코가 주인이 없다 해서 포스코를 먹는다. 그 기업은 아마 해체가 될 겁니다.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고. 네. 제주 맥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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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각에 대해서, 이베이코리아, 뭐, 상장 주식은 아니지만, 상장 회사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하신 종목에 앞서서 상보를 잠깐 보면, 일단 상보가 지금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그럼 도대체 이거의 기세가 왜 이렇게 강하냐? 상보의 기세가 왜 이렇게 강하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테마가 형성된다든지, 과거의 주가 흐름, 많이 내려와서 바닥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에서 조금 투자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계속 사들이고 있으면서 지분율이 3.3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사고.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를 산다? 뭔가 아주 괜찮은 게 있는 겁니다.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괜찮은 게 있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가파르게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들어간다.
상부가 지금 그런 상태니까 조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전환사채를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주식을 사기에는 뭐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내려가면 사세요라고 했는데 올라가 버렸으니까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이제 요 과정들을 볼 때 사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그분들이 최근에 강세에 궁금해 하실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실적과 관계된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종목은 예, 종목은 세명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명전기가 최근에 시세가 있었는데 그 원전주들이 움직이면서 세명전기도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명전기는 요때 제가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이때 제가 많이 매매를 했는데, 뭐 한창 매매하다가 놓치고 나니까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예, 그게 대북 테마주로서 시장 관심을 받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매집형의 거래가 있었고,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했고, 그리고 이 단기 고점을 찍었습니다. 분명히 오버슈팅은 맞습니다. 이런 쐐기형으로 커졌다고 보니까 어쨌든 오버슈팅은 맞는데, 이 오버슈팅 이후의 흐름이 윗꼬리를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되는, 시세가 죽거나 아니면 당분간 행보하면서 삼각형으로 요 패턴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단기적으로는 크게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사업을 뭐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고, 최대 주주 지분율도 적당히 있고, 뭐 부채도 많지 않고 적으나마 이익을 내고 있고, 뭐 현재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시세가 끝난다? 또 이건 아니라서, 당장 단기 흐름은 나쁠 수 있지만 중장기 흐름은 기대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맥주 상장 안 한 것 같은데? 상장했구나. 예, 상장 초기에 무너지는 거 끝났습니다. 상장 초기에 물리면 약도 없습니다. 3년은 재미없습니다. 3년. 자, 그리고 반등하고 죽고 반등하고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저점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고, 제주 맥주가 어쨌든 관심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지금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적정한 가치의 한 7, 8배 정도 되는 그런 상태고, 과연 계속 적자를 내는 회사가 도대체 왜 이런 회사를 저는 상장을 시켜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적자 나고 재미없는 회사를 뻥튀기 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2,500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떨어졌는데도. 뭐 비싸니까 신규로 매수할 사람 없을 거고, 빅히터도 근데 어쨌든 관리라도 이런 관리 같은 걸 하니까 예상보다는 덜 떨어졌는데,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고, 그거 외에 상장 이후 흐름 그냥 나쁜 것 같습니다. 그거밖에 없고, 바닥을 치긴 하고 요 중간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요 이후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부정적입니다. 딱히 매력이 없고 저는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가 눈에 들어오고 실적을 고려할 때 저평가다. 네, 금호석유의 향후 실적 전망 1조 7천억 17조, 예, 실적 전망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오르는 기간 동안에는, 예,
금호석유의 실적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주가는 어쨌든 크게 올랐다가 쌍봉을 찍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반등을 해서 천장을 3개를 만드느냐 그대로 죽느냐인데, 일단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조금 실려 있는 상태고 하니까, 그리고 쌍봉이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뭐 적절한 시점까지는 하락을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좋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술적 반등하고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그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매각. 이베이 코리아가 그러니까 옥션 지마켓 이런 애들인데, 요 이베이 코리아를 매각을 하면 롯데 오늘 포함하고 있는 롯데 쇼핑하고, 그리고 이마트, 이런 기존의 유통업자들이 인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베이 코리아가 어느 정도냐,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쿠팡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쿠팡은 물건을 사가지고 요 물건을 자기가 파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매출로 잡힙니다. 근데 이베이 코리아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매출로 잡혀서 실제로는 이베이 쿠팡하고 비교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밀린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형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는 쿠팡과 다르게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라든지 이마트가 이거를 먹으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수전은 어쨌든 흥행을 하게 될 거고, 한 5조 원 정도를 하게 될 텐데, 이 정도 금액을 지불하고 멀쩡할 회사는 롯데, 이마트, 그리고 뭐 사모펀드 정도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각은 흥행이 될 것이고, 인수하는 쪽도 어쨌든 시장에서 좋은, 그러니까 환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다, 롯데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롯데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좀 더 물류의 어떤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고려할 때는 롯데가 인수하는 거 호재, 그러니까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 회사가 사업 시너지가 있는 유통회사라면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흥행될 것이고, 매각 가격은 5조 원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 자금을 투입할 만한 회사들이 기존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마트하고 롯데 정도밖에 없는데, 이 회사들이 이걸 먹으면서 이커머스 시장을 강화를 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경쟁에 입찰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온 시스템과 이베이 코리아가 매각을 하면서 뭐 업계 전반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은 변화를 좋아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변화를 좋아하니까, 그런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경우에는 더 이베이 코리아의 흥행과 그거를 인수하거나 인수전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반응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